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 상담소를 찾아온 40대 직장인 김 부장님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시작할게요. 이분이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선생님, 전 정말 이상해요. 승진도 했고 월급도 올랐는데 계좌잔고는 항상 바닥이에요. 돈이 새는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김 부장님의 집 구조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사진을 몇 장 받아보고 문제를 바로 찾아냈죠. 바로 현관문을 열면 거실 창문이 직선으로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안방 붙박이장이 창문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집 구조를 가진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가 왜 열심히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지, 재테크를 해도 자산이 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풍수에서는 재물은 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물이 새는 곳으로 흘러가듯 재물의 기운도 특정 구조에서는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죠. 오늘은 특별히 재물이 새어나가는 집 구조와 이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공개합니다. 우선 가장 흔한 재물이 새는 구조가 바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창문이 바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구조는 현대 아파트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15년간 상담한 집들 중 약 70%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번 돈, 그러니까 재물의 기운을 담고 들어온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기운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보이는 창문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물을 컵에 담아 놓았는데 컵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지난달에 만난 이 과장님 사례가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신축 아파트였는데 현관에서 거실까지 단 3m 직선 거리. 게다가 거실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었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월급날만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다음날 보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재물의 기운이 머물 틈도 없이 현관에서 거실 창문으로 곧장 빠져나가는 구조였던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현관과 창문 사이에 기운을 막아주는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짙은 색상의 커튼을 설치하는 겁니다. 특히 청색, 짙은 녹색, 보라색 계열이 재물의 기운을 붙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항상 창문 열어놓으면 복 나간다고 하셨는데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풍수적으로는 정확한 말씀이셨죠. 더 효과적인 방법은 현관과 창문 사이에 큰 관엽식물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둥근 잎을 가진 식물들은 재물을 모으는 효과가 있어요. 금전수, 팔손이나무, 벤자민 고무나무 같은 식물들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후 김 부장님은 6개월 만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커튼을 바꾸고 식물을 놓았을 뿐인데 말이죠. 두 번째로 많이 볼 수 있는 재물이 새는 구조는 바로 붙박이장이나 장롱이 창문과 직접 마주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장롱은 우리 전통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서류, 귀중품, 현금 등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롱이 창문과 직접 마주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롱 안에 보관된 재물의 기운이 창문을 통해 그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장롱문을 열 때마다 그 기운은 더 빠르게 빠져나가죠. 제 고객 중에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사업이 잘 돼서 큰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그 후로 사업이 자꾸 기울기 시작했대요. 알고 보니 새 집의 안방 붙박이장이 창문과 정확히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옷을 꺼내기 위해 장롱문을 열 때마다 재물의 기운이 창문으로 빠져나갔던 거죠. 이런 경우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장롱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창문과 수직 방향으로 배치하거나 창문이 없는 벽면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붙박이장은 쉽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럴 땐 장롱과 창문 사이에 파티션이나 스크린을 설치하거나 역시 짙은 색상의 커튼으로 창문을 가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박 사장님은 결국 붙박이장을 철거하고 새로 위치를 바꿔 설치했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그 후 6개월 만에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아주 효율적인 투자였죠. 이런 풍수 원리는 사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옛날 한옥을 보면 대문에서 안채까지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죠. 항상 중간에 꺾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쁜 기운이 직접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집안에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지혜였습니다. 현대 집 구조에서도 이상적인 형태는 현관에서 창문이 직접 보이지 않고 한 번 꺾어서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재물의 기운이 집안에 머물며 순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자주 방문하는 중국 상해의 한 부자 가정은 이런 원리를 철저히 지켜서 집을 설계했더라고요. 현관에서 어떤 창문도 직접 보이지 않도록 했고, 모든 옷장과 수납 공간은 창문과 마주보지 않게 배치했습니다. 이 집 주인이 말하길 조상대대로 이 원칙을 지켜왔고, 그래서 우리 가문의 재산이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현관과 거실 사이에 작은 파티션이나 신발장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창문에 블라인드나 커튼을 설치하세요. 최근에 상담해드린 30대 신혼부부는 전세 아파트라 구조 변경이 불가능했어요. 대신 현관과 거실 사이에 키 큰 관엽식물을 두고 창문에는 짙은 색 커튼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남편이 승진하고 아내는 부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대박이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재물이 새는 구멍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방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풍수 조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재나 작업실처럼 창의성이 필요한 공간은 오히려 창문과 문이 일직선으로 배치되는 것이 기의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방이나 거실처럼 가족의 안정과 재물이 모여야 하는 공간은 반드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집 구조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관에서 들어와서 바로 벽이 있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꺾어서 거실로 들어가는 구조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관으로 들어온 기운이 집안에 골고루 퍼질 수 있죠. 또한 장롱이나 옷장은 창문이 있는 벽면과 같은 쪽에 배치하거나 창문과 수직이 되는 벽면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롱에 담긴 재물의 기운이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40년 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요. 이 집은 풍수적으로 최악의 구조였습니다. 현관에서 거실을 거쳐 베란다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방의 장롱이 창문과 마주보고 있었어요. 이 집 주인분은 이 집에 살면서 40년간 돈을 모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죠. 리모델링 후에는 현관과 거실 사이에 작은 복도와 아치형 구조물을 만들어 기의 흐름을 조절했고 모든 방의 장롱 위치를 바꿨습니다. 1년 후에 이분이 연락해서 하신 말씀이 생애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풍수의 힘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어쩔 수 없이 현관에서 창문이 보이는 구조라면 현관문을 여닫을 때 마다 의식적으로 재물의 기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기운이 들어와 우리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각화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실제로 제 집도 처음엔 현관에서 창문이 보이는 구조였어요. 구조 변경이 어려워 커튼과 식물로 대응했지만 매일 현관문을 열 때마다 금색빛이 집안에 가득 차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해 수입이 30% 증가했죠. 물론 열심히 일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풍수의 도움도 있었다고 믿습니다. 풍수에서는 집의 구조뿐만 아니라 색상도 중요합니다. 재물과 관련된 색상은 보통 금색, 노란색, 보라색입니다. 현관에서 창문이 보이는 구조라면 이런 색상의 장식품이나 그림을 현관과 창문 사이에 배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해 상담해드린 이사장님은 거실 한쪽 벽면 전체에 금색과 보라색이 어우러진 추상화를 걸었는데 그 후 주식 투자가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림이 현관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붙잡는 역할을 한 거죠. 이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볼게요. 현관에서 창문이 직접 보인다면 짙은 색의 커튼을 설치하고 관엽식물을 배치하세요. 장롱이 창문과 마주보고 있다면 가능한 한 위치를 바꾸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창문과 장롱 사이에 파티션이나 스크린을 설치하세요. 집안에 금색, 노란색, 보라색의 장식품을 배치하고 매일 현관문을 열 때마다 좋은 기운이 집안에 머무는 것을 시각화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재물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생활의 지혜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죠.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재물이 새는 집 구조의 핵심은 현관에서 창문이 직접 보이는 구조와 장롱이 창문과 마주보는 구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가능하다면 가구 배치를 조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시각화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